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저번 시간처럼 오늘도 우리 즐거운 수학 시간 보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한 번만 복습하도록 하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줄기와 입그림을 배웠었지. 자, 주어진 PPT 자료를 보면 우리가 줄기와 입그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가 있었어. 자,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고, 이 셋 중 하나 선생님이 별량이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했었지. 왜냐면 오늘도 별량이라는 단어를 쓸 거기 때문이야. 별량이 뭐 썼지? 별량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지웅이가 한번 저기 PPT 화면 보고 한번 읽어줄래? 그렇지. 별량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별량이라고 말했지.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PPT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주어진 PPT 자료 화면에는 별량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야 돼. 자, 별량이 총 몇 개지? 그렇지, 하나 몇 개야? 50개지? 별량이 매우 많아. 그러지? 그렇다면 이 주어진 별량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3분 동안 모둠 활동에서 한번 답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분이 지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 주마다 한번 생각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해봅시다. 자, 1조는 어떤 걸 생각했습니까? 1조는 어떤 거요? 표에 대해 생각을 했네요. 좋아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생각했습니까? 그래프에 대해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그래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줄기의 입그림이 좋다고 하네요. 이 세 가지 답안이 모두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조가 말한 표에 대해서 표의 중점을 맞춰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학습 번호는 오늘 무엇이냐면 도수 분포표의 이해와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는, 자, 다음 PPT 화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계급의 크기, 계급과 도수의 의미를 알아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 도수 분포표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선생님이 각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해온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3분 동안 각 주마다 선생님이 칠판에 그 자료를 쓰고 있는 동안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면 좋을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별량 20개인 자료를 한번 써놨습니다. 자, 각 주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라고요?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자료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그 말대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PPT 화면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PPT 화면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학생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별량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지금 학생이 정한다고 말해줬죠. 그럼 가장 큰 값은 13이고 가장 작은 값은 13이 되겠고 가장 큰 값은 3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일정한 간격으로 이 각자의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서 구간을 정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한번 여기서 일정한 간격을 한번 몇으로 정할지 생각해 보는데 한번 간격을 5라고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13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10부터 15겠죠. 그러죠? 10부터 15면 13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러죠? 여기는 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고 여기는 지역의 수라고 선생님이 지정할게요.
자, 10부터 15. 선생님, 간격 5에서 쭉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20부터 25. 25부터 30. 30부터 35. 35부터 40까지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네, 거기 재민 학생. 여기 25랑 숫자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궁금해하네요, 재민 학생이. 자, 25랑 숫자는 여기도 들어가,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지금 고민이죠. 어떻게 넣어야 될지. 우리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0 이상 15 미만이라는 이렇게 글자 두 개만 써주면 25가 어디 들어가게 돼요? 이 한 군데만 들어가게 되도록 하죠. 즉 똑같은 자료가 똑같은 별량이 두 개의 어디 구간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딱 한 별량을 하나에만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한 자료가 두 자료에 두 구간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 구간에 맞게 한번 지역의 수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10 이상 15 미만인 별량은 몇 개인가요? 13하고 14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렇게 지우세요. 헷갈리지 않게. 두 개가 되겠고 15 이상 20 미만 어떤 게 있죠? 16 하나, 18 하나, 19 하나 총 3개가 있죠?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이상 25 미만 어떻게 되죠? 21 하나, 22 2개, 또 23 3개, 24 4개가 있네요. 총 4개죠? 그 다음에 25 이상 30 미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하나, 또 어디 있어요? 29 하나, 28 하나 총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30 이상 35 미만은 31 하나, 32 하나, 31 또 하나, 둘, 3개, 4개, 5개에서 총 5개고 35 이상 40 미만은 또 어디 있죠? 또 어디 있어요? 2개밖에 없죠? 38, 39. 근데 선생님이 33 체크가 선생님 깜빡하고 안 했네요. 한번 다시 세볼게요. 30 이상 35 미만 다시 세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5, 6개네요.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선생님처럼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했던 거는 꼭 선생님처럼 X표를 해서 계산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꼭 하나씩 없애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6개입니다. 자, 각 지역의 수를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3은 5고 5 더하기 4는 9고 9 더하기 3은 10이고 12 더하기 6은 18이고 18 더하기는 20이죠.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각 지역의 수를 싹 더하니까 뭐랑 똑같아요? 20이 별량의 총 개수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PPT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화면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죠? 하영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학습 목표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봅시다. 계급의 크기, 계급과 보수에 대해서 PPT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자료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계급은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별량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서 나눈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격이 어떻게 해요? 일정하죠? 간격이 5죠. 간격이 싹 다 5인 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져 있네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런다? 계급이라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급이라 부릅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 질문 있습니까? 거기 무석 학생. 그러면 여기 간격이 다 5인데 6으로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럽니다.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계급의 정의에 맞겠죠? 두 번째, 계급의 크기는 뭐라 그러냐? 정해진 구간의 너비니까 15에서 10을 빼면 5겠죠? 근데 방금 정학생이 선생님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정학생? 뭐라고? 마이너스 5라고 그랬어 정학생이. 이거는 어떤 실수냐면은 계급의 크기라는 단어에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급의 크기는 뭐죠? 크기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커야 되니까 큰 데서 작은 것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일정한 간격들, 이 간격들을 계급의 크기라고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세 번째 계급값이라는 걸 써놨는데 이 계급값은 계급의 크기와 다른 의미입니다. 알았죠? 계급의 크기는 이 구간의 너비죠. 그러니까 간격을 말하는 건데
계급값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 계급에 해당하는 양 끝값의 중앙의 값, 즉 평균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계급 20 이상 20 미만의 계급의 계급값이 어떻게 된다? 양 끝값 20과 25의 평균 더해서 나누기 2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즉 22.5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계급의 크기는 몇입니까? 5죠. 같지 않아요. 숫자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의미 자체도 달라요. 그 다음에 도수는 뭡니까? 도수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 즉 각 계급에 해당하는 자료의 수, 즉 별량의 수겠죠. 다시 각 계급에 해당하는 별량의 수, 자료의 수, 즉 15 이상 20 미만 해당하는 자료의 수는 몇 개다? 방금 우리 3개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여기 있는 거 싹 그럼 20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들의 합은 뭐랑 똑같다? 여기 있는 표에 써져 있는 뭐랑 똑같다? 합계랑 똑같다. 또는 무엇이랑 똑같다? 이 도수들이 뭐의 개수입니까? 별량의 개수를 싹 더한 거 아닙니까? 즉 뭐랑 똑같다? 별량의 총 개수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싹 더했다는 2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2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 별량의 총 개수, 즉 각 계급에 해당하는 별량의 개수를 싹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어진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은 가장 많은 도수를 가지고 있는 계급의 계급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도수는 몇입니까? 6에 해당하는 계급은 몇이죠? 거기 유미 학생 30 이상 39 미만이죠? 여기서 계급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양 끝값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30 더하기 35 나누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볼 학습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각 조반에 나눠준 활동지가 있을 겁니다. 각 활동지에다가 주어진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한 10분, 5분,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줄 예정이니까 각 모든과 상의해서 천천히 한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봐봤는데 어떤 조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우리 반 수학 점수인데 여기 학생 수가 들어가겠죠? 똑같이. 또 어떤 조는 또 수학 점수인데 학생 수를 더 짜잘하게 더 세밀하게 나눴어요. 어느 조는 구간의 계급의 개수를 3개로 했고 어느 모두는 계급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구분해서 자료를 정리한 걸 선생님이 봤는데 자료이 3개짜리가 나올까요? 6개짜리가 나올까요? 그렇죠. 6개짜리가 낫겠죠. 즉 계급의 개수가 좀 많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 아니라 계급의 개수는 5개에서 15개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가장 좋고 3개로 가버리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3개보다는 5개, 15개로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가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개수를 무작정 많이 해서 좋은 표가 아니라 5개, 15개 사이에 있는 게 가장 좋은 도수 분포표라고 우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모두 말고도 끝났으니까 주어진 형성평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